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어제부터 위기의 지역 희망은 핀다라는 주제로 지방 대학의 위기와 지방 소멸 등 전북에 닥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마련한 페트롤전북 마음속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 원광대 박맹수 총장, 국민의힘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센터장, 요소수 생산기업 김기원 대표, 전북코트라지원단 이광일 단장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방 소멸 대응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전북에는 소멸은 닥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전북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 전체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유출되기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지역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지역만의 뭔가 특성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일단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일단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런 문화 그런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역 소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실제 지금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역 시민 수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감소가 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체감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쪽에다 뭔가 특별한 혜택, 우대 같은 걸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 쪽 나오는 대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우대를 위해서라도 지방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지역의 현실을 지역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수도권과의 지역의 차별 속에서 산업화 속도와 비중이 컸던 수도권 중심 그리고 대구 경북 중심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정치권에서 쥐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운천 의원님, 지역을 다 순회하시잖아요. 전라북도 인구는 75년부터 이렇게 줄었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 거 이제 시작됐거든요. 2018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보다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증가에 대한 정책은 이제 수요가 따라오면 되는 거거든. 공급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근본적인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죠. 근본적으로 나오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연계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다 동의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도해야 할 거는 정부가 국가가 그러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에 관계되는 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예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20년 후에 증가해도 지금은 이 줄어든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벌써 인구 대학의 신입생이 10%가 미달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되면 20% 30% 미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없으면은 아무리 혁신도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 대안 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지금 원조 국가가 된 게 유일합니다. 신생 독립 국가 중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정도 원조하지? 하면 잘 몰라요. 작년에 3조 8천억에서 지금 4조 2천억까지. 연간. 대단히 이게 우리나라가 그 원조 증가액이 세계 최고예요, 최고.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어디보다도.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상 원조만 한 반, 50%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부족하고 학생 수가 신입생이 부족하니까 우리 147개 신생 독립국가의 대상으로 4조 2천억을 원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조 자금 중에 5천억이든 1조 원을 떼서 거기에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한국에 보내면 전체 5만 명이든 10,000명이든 보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10,000명을 장학생을 뽑는다 해도 1,000억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1조 원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낸다면 한국말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조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조국의 일부분을 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으로도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해서 해외 전체에서 유학생을 받아갖고 아메리카를 그렇게 세계에 선양하듯이 우리도 BTS가 지금 전 세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생 독립국가 147개 국가의 리더 국가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외국인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뭐 이런 또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좋은 과제가 아닌가. 해결 방법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좀 유치하는 데서 해외 원주 비용을 활용하자 이런 그렇죠. 방안인데. 해외에서 장학금으로 예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장학금으로 한국에 유학으로 와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장학생을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김동원 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과 수도권의 어떤 차이와 차별 속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인재가 아닌 20, 30대 청년이 전라북도에 1년에 10,000명 정도가 떠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10개 시도에 노무현 정부 시작됐고 혁신 시즌2를 기대했잖아요. 지역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이걸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시자 하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 이전 기관들, 예. 지방 이전 기관들에 대한 뭐 우리 지방대학 할당제랄지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제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고 공약으로 하려고 하는 기금 운용본부가 지금 900조를 하는데 여기에 연계된 그러한 게 한국투자공사가 248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 투자를 하니까 그 기업이 아니면 그 투자공사가 온다든지 또는 뭐 산업은행이 온다든지 뭐 이러한 해외에서 해외란다 중앙의 어떤 그 이전 기관으로서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제조업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연결하는 그 영남 지역이 중심이 됐잖아요. 예. 앞으로 새로운 산업은 얼마든지 우리 저 호남 쪽으로 전북 쪽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우선 하나가 와 있는 게 탄소 산업.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한 수소 산단 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그 뭐 계속 1조 한 5천억 투자하고 있는 이제 새만금의 그 어마어마한 산업단지. 이걸 국제산업단지 내지는 앞으로 미래산업단지로 디지털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정말 두바이가 그렇게 엄청난 또는 상해에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그런 등등을 지금 미래 사람에 맞게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느냐도 지금 대학 소멸, 지역 소멸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조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살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당장 아까 말씀처럼 매년 인구가 떨어가고 있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일할 인력이 없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장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처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장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군산에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고 또 GM대우가 닫으면서 군산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를 다시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군산대학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군산대학이 위기가 되면 군산대가 나중에 학생을 모집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처럼 수혜되는 이야기처럼 군산의 전체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전라북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군산대학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역의 지자체나 또 뭐 기업인들이나 다 같이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 혼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제가 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 몸살 앓고 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줘라라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냥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위기라고 이제 느꼈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광주 인인의 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네. 광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에 있는 대학들하고요, 15개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학교에 어느 학교는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학교별로 분담을 하면서 이게 함께 이제 모집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지역사회가 정말 이게 광주가 서남대처럼 문을 닫게 되면은 우리는 다 몰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산대가 이제 총장님까지 사표로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는 정말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일단 대학을 나왔다가 지역에서 대학 나왔다가 서울에 갔다가 유턴한 학생들이 있어요. 유턴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문예나 이런 활동 때문에 이렇게 동아리를 틀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 하신 말씀이 대학에서 정말 이것을 잘 막 큰 뭐 무슨 라인도 있으시고 어떤 그 소규모의 대규모의 이런 정책도 있지만 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문화활동 경험 이런 것조차도 다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거리에 대한 경험조차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클래스 중심이라든지 고전적인 이런 활동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NGO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민관 협력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녹아내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실 건가. 이런 것들을 열려놓고 막 다가게가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관련된 복합 다중한 이 일들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죠. 대학입니까? 행정입니까? 정치권입니까? 그래도 네. 어느 기관에서 이런 네, 정도의 네. 연계를 할 수 있는 네. 힘이 있어야 그래서 되는 제가 우리 전주만 해도요 청년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시청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 전북대학교 총장님 만나봤어? 아니 거기 센터장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제 만나봤어 그랬더니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오늘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아주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창업도 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이제 그런 그 소그룹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만들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또는 광역에서도 오셨는데요. 저는 이 두 것도 분명히 짚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캡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인사나 소비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협회죠. 협회인데 그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공공연하게 회자된 이야기가 판교 라인까지는 행정직원은 가능하고 기흥 라인까지는 기술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아이들을 뽑을 적에 직원을 뽑을 적에 이제 그게 순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방은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이번에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데도 서울에 있는 대학 싹 부른 다음에 나중에 전북대학교 자기가 순서가 됐다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요, 저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던 부분인데 탈구미 그러니까 옛날에 저
저 초등학교 졸업할 적에는요, 저희 친구들이 구밀에 있는 공장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낮에는 학교 보내주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보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구미가 제조업으로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는데, 이 구미가 있잖아요. 완전히 공장이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올려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구미가 인구가 많이 적어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SK의 반도체에서 어느 지역을 뽑을 건가라고 이게 공지가 나니까 이 구미시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이미 선정도 안 됐는데 큰 부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마나 힘을 뭉쳐서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막 선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SK 본사에 앞에 가가지고요, 이 한겨울에 그 얼음물을 갖다가 붓는 이런 뭐 버킷리스트도 하시고요. 이걸 하면서 막 그 눈물을 찍으면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만큼 절실을 하구나 이런 느꼈는데, 제가 이제 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따끈따끈하게요. 이게 12월 9일 나왔던 자료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졸업만 하면 대기업 채용 연계 학과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보세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친구들은요, 삼성, SK,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 계약 학과에서요 들어가기만 하면 학비 보조금, 결적 사유가 없는다면 졸업 후 뭐 기숙사비 전액, 학비 전체 이렇게 해서요,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기업들의 이 현상을 갖다가 구미 시민들처럼 우리 전주 시민이 얼음물을 부서 잔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입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가 타는 게, 아까 총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시적인 이런 그 계획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대학도 임해야겠지만 정치권이나 행정 또 지역사회도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총장님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찌됐든 수도권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원인들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일자리하고 교육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저는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떠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주관적으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좋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나,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가역적으로 되는 건데, 도시로 올라갈수록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익명성들을 젊은 청년들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도권으로 많이 선호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인력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산업권 커플링이라든지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장학금도 2년간 줘가면서, 그리고 1년 정도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굉장히 취업률이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한편으로 현재 그 지역 주력 산업들 체질 고도화라든지 또 혁신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올해 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라든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협력해가지고 익산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 인력 양성해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를 해서 군산대하고 그 자동차 융합 산업하고 또 명신이라든지 에디슨 모터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올해 이제 1288개나 창출해서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그 최우수 평가를 받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 그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콘텐츠 융합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동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기관이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서 3년 만에 16명에서 지금 그 직원이 50명으로 됐고 예산도 한 70억에서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예. 같이 입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지익 스튜디오 같은 데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해서 했고 원광대 디지털 콘텐츠 학과하고도 융합을 해서 거기서 또 전주대 게임학과도 해서 거기서 그 교육도 시키고 인턴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또 뭐 금융산업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김동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추세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선진화되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의 욕구가 굉장히 고급화, 다양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이거든요. 좋은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일부 취업도 하고 그 성과 같은 경우 되면 어떤 부분은 1등하고 최우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낮은 규모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비율로 보면 한 명 있던 기업을 10명으로 나면 100%, 1000% 증가가 된 거죠. 그러나 이 규모, 절대 규모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의 강남의 스타트업들은 10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들이 강남 서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거든요. 10억 이상 받은 스타트업이라도 그 기업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대학이 왜 기업이 오지 않으면 대학과 지자체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대학이 만들어내려면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우수한 이제 그런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체제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군산대 이야기 만든 그 단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대가 재정지원 대학이 됐어요. 물론 내년에 또 해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기회거든요. 그럼 군산대가 없어져야 할 대학이 아니라면 기왕에 이걸 군산대 회생시키는 전략을 우리 지역의 문제로 보자는 거죠. 그런 틀들을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쳐다보지 않으면 대학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북은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곳이 될 거고 그러면 희망이 더 없어지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누가 하실 건가?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네, 예. 그걸 누가 하셔? 이제 저희가 미충원이 대량 발생을 해서 올 1년 아마 지구 한 3바퀴는 돈 것 같습니다. 타 기초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광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시청 안에다 대학 발전 지원과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송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경주, 포항, 울산은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 대학과 기업, 뭐 상공회의소, 지자체가 하나가 돼갖고 이미 업적을 내고 있고요. 뭐 대구, 경북, 세종, 충남 뭐 이런 쪽 전부 다 총 단결했습니다. 지금 다 기구가 발족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전북만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예, 예. 이제 주체가 돼야 그러니까 된다는 말씀. 뭐 저 해결책 제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전북만 빼고 지금 수도권 빼고 전부 대학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그 큰 연대 기구가 이미 다 발족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서남대 말씀도 하셨고 그 전에 저 전문대 벽성대 문 닫았잖아요. 네네. 그 벽성대 사태를 보면서 그 제안을 드렸어요. 벽성대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볼 때, 타 광역에서 볼 때는 전북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의 문제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쪽이 저 무너진다고 그냥 나무 일로 보시지 말고 전북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끌어올릴 거냐. 그래야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해외 무상 원조 그런 내용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들 문제 유치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올 학생들이 전라북도로 오려면
교육 내용이 좋든지 장학금이 더 많든지 무슨 교수님들이 실력자가 많든지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원광대 문제가 아니라 전북 지역 전체 10개의 4년제 대학의 이 교육 경쟁력을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높여가지고 수도권하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타 광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연대 기구 함께 고민 네.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부지사님과 기업과 또 우리 이건희 단장님 목소리도 좀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현재 행정에 공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돈은 지방비 확보 쪽에서만 신경을 쓰라.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좀 부여가 되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시스템 제도상으로는 미진하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벽성대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서해대도 말씀하셨고 서남대. 이제 서해대도 얼마 전에 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서남대도 이제 폐교가 됐는데 그런 부분 그 학교들은 그 폐교된 원인이 학교의 어떤 이사장이나 그 소유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 횡령이라든지 비리 이런 부분하고 더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게 없이 같이 이렇게 또 지역의 그 전체적인 혁신 체계를 살리기에도 좀 버거운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같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운 또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먼저 대학에서 좀 자율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 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